이제 소개받은 이장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인공지능 시대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는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 자동차, 병원, 은행, 학교 등 우리 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말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AI가 무엇인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는 왜 지금 AI를 공부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AI는 컴퓨터 공학 전공자만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학, 경영학, 경제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그리고 언론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개발하는 사람보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AI란 무엇인가?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학습, 추론, 판단 능력을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중요한 점은 AI가 사람처럼 생각한다기보다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가지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생성형 AI는 글쓰기, 번역, 요약,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우리 일상과 업무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AI의 발전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I는 갑자기 나타난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언젠가는 기계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컴퓨터 성능이 매우 부족했고 데이터도 많지 않아서 기대만큼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AI 겨울이라고 불리는 그런 침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AI는 다시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딥러닝 기술이 큰 성과를 거두었고 2016년에 알파고가 세계적인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을 이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말 챗 GPT의 등장으로 AI는 연구실을 벗어나서 일반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 속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AI의 발전은 약 70년간에 걸친 연구와 기술 혁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AI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약한 AI와 강한 AI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약한 AI입니다. 약한 AI는 특정한 한 가지 일을 매우 잘 수행하는 AI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음성 인식, 번역기, 얼굴 인식, 인터넷 추천 시스템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강한 AI 또는 우리가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AGI라고 하는 그 강한 AI는 사람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AI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AI는 아직 약한 AI입니다. 최근에는 AGI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언제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연구자는 가까운 미래를 예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I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면서도 과장된 주장과 실제 기술 수준을 구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생성형 AI란 무엇인가?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기존의 AI는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새로운 글, 그림, 음악,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챗 GPT입니다. 여러분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영어 번역을 하거나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챗 GPT를 하려고 해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AI, 음악을 작곡하는 AI,
영상을 제작하는 AI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인 작업을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AI가 만들어주는 결과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AI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AI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기능,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유튜브 추천 영상, 인터넷 쇼핑의 상품 추천, 은행의 금융 서비스까지 모두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AI가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공장에서는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며 농업 분야에서는 드론과 AI가 작물 생육 상태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AI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개인의 경쟁력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20세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 하나가 아닙니다. 의료, 금융, 교육, 제조업, 농업, 문화예술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는 앞으로 AI가 많은 기존 직무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모두 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AI가 바꾸는 의료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I는 의료 분야에서 매우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는 수많은 의료 영상을 빠르게 분석하여 의사의 진단을 돕고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의사를 완전히 대신하기보다는 의사의 전문성과 AI의 분석 능력이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격려하고 인성을 길러주며 항상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은 여전히 교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결국 AI는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슬라이드. AI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AI와 경쟁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AI와 협력할 것입니까? 저는 두 번째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전공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AI를 활용하는 법률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또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AI를 활용하는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선택했든 앞으로는 전공 지식에 AI 활용 능력을 더하는 것이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I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 공감 능력, 그리고 윤리의식, 또한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AI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결국 인간이 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생성형 AI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말 챗GPT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AI는 전문가들의 연구 분야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생, 직장인, 연구자, 기업인 등 누구나 AI를 직접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성형 AI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서 글쓰기, 번역, 요약, 발표 자료 작성, 프로그래밍,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도 과제를 하거나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AI가 제시하는 답은 항상 완벽한 정답이 아닙니다. AI는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때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통 우리가 환각, hallucination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AI는 대신 생각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AI와 직업의 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AI 때문에 내 직업이
사라질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새로운 기술은 일부 직업을 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우편 업무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웹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앱 개발자 같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는 AI가 더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앞으로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AI는 인간을 대신할까 도와줄까입니다. AI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두 번째는 AI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우리가 기술 혁신은 대부분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 산업은 줄었지만 자동차 산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계산 업무는 줄었지만 새로운 정보기술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AI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AI와 경쟁하기보다는 AI와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일론 머스크는 누구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는 전기자동차 기업 즉 테슬라, 그리고 우주기업 스페이스 X, AI 기업 XAI 등을 이끌고 있는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수석 고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AI 기술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AI 안정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경고를 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머스크의 견해입니다. 다만 AI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에서는 다양한 가설과 전망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AI 혁명의 속도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는 AI 발전을 브레이크가 없는 고속 열차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AI는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AI는 눈에 띄게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100만 년 이상 걸려 이룬 발전을 단 몇 개월 만에 따라잡고
앞질러버리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 뉴턴, 세종대왕 전 세계 80억 명의 머리를 다 합친 것보다 인공지능 하다가 더 똑똑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AI가 사실은 미국 그 변호사 시험에 성적 상위 1%로 통과를 했고, 또 의사 국가고시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AI 모델이 몇 달 간격으로 등장하고 성능도 아주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머스크 예언에 의하면 AI의 노동력과 생산력 증대로 구조적인 디플레이션, 즉 물가의 전면적인 붕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이어서 돈의 절대적인 힘과 영향력이 약화되는 탈합회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실질 소득의 가치가 아주 폭등하게 되는 그 보편적 고소득 사회가 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물가가 10분의 1로 하락을 한다면은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소비하는 그러한 풍요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시대가 기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AI 모델이 몇 달 간격으로 등장하고 성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사회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범용 인공지능 AI란 무엇인가? 그래서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AI는 특정한 일을 매우 잘하는 전문가와 같습니다. 반면 AGI는 사람처럼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AI를 의미합니다. AGI가 언제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답은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예상하는 연구자도 있고 수십 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GI가 단순한 기술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AI 특이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AI의 능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기술 발전을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AI 시대에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공감입니다. 둘째는 윤리적인 판단입니다. 셋째는 책임감입니다. 넷째는 진정한 창의성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일수록 인간다움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AI 시대 우리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능력은 첫째는 평생 학습 능력입니다. 기술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꾸준히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AI가 제시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는 협업 능력입니다.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넷째는 윤리의식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책임도 커집니다. 결국 미래 사회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가장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사람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AI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학습과 업무의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은 AI가 앞으로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정확한 모습은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가 계속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AI는 인간의 경쟁자가 아니라 올바르게 활용할 때 우리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AI와 인간의 공존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AI는 인간의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동반자일까요? 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인간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전기기관이 등장했을 때도 그랬고 전기가 보급될 때도 그랬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능력을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는 AI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사람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는 무엇인가? AI는 계산을 아주 잘합니다. 또 AI는 기억도 잘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분석도 합니다. 그러나 AI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친구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지도 못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의 의미도 스스로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은 사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며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만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일수록 이러한 인간다움은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AI 시대에도 기초과학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AI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통계학, 그리고 컴퓨터 과학 등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초과학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AI가 가능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7세기 조선조 실학의 선구자 지봉 이승왕 선생의 실사구시는 오늘날 탐구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과학, 특히 기초과학 발전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양 최초의 백과전서인 지붕유설은 서양의 백과사전 브리테니카보다 무려 150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위협을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초과학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첨단 기술은 결국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튼튼한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저는 평생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AI 시대일수록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AI 시대에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40년 이상 AI와 함께 살아가게 될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AI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이든 AI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대신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꿈과 열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평생 배우는 사람이 결국은 미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대한민국의 미래와 A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붕괴 위험이 도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이미 2017년에 기저귀 판매량이 결국 그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영유아용 기저귀보다 성인 노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인구 구조의 그런 그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인구 붕괴의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력 공백을 AI 시스템으로 전면 대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로봇 공학을 대거 투입해 가지고 그 인구 감소가 생산성이 저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명 연장 기술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수명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몸 내부의 생체 세포와 노화 프로그래밍 자체를 인위적으로 수정 그리고 그 리세트 해가지고 150세까지 청년과 같은 신체적 정신력 그 활력을 유지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그런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AI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 교육, 돌봄,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와 협력 그리고 책임 있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질 때 AI는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AI 윤리와 책임 문제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윤리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AI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공정성, 책임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AI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기술을 만드는 능력만큼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미래 인재의 조건입니다. 미래 사회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첫째,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넷째,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AI는 지식을 빠르게 찾아줄 수는 있지만 정직함과 신뢰는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결국 인격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평생 학습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배움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며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연을 계기로 해서 AI를 가까이 하고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AI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AI 그 자체가 아닙니다. AI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AI 시대에도 훌륭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AI 시대에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AI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AI는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다움을 잃지 마십시오. AI는 계산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AI는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지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는 답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어떤 질문을 던질지는 인간이 결정해야 합니다. 미래는 AI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의적이고 따뜻한 인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